자, 아토피 생활치유 8강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토피 생활치유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유해 물질인 원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8강에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원인 회피 혹은 관리인데요. 첫 번째가 스트레스 관리, 두 번째 실내 공기질 관리, 세 번째 유해 생활용품 회피, 네 번째 유해 음식 회피입니다. 자, 제일 먼저 아토피안 뿐만이 아니라 현대인 모두에게 접목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먼저 스트레스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스트레스가 뭐냐고 물으면은 묻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죠. 스트레스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뭐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서 술을 한잔하자. 네, 스트레스로 술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술자리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고요. 노래방에 가자. 노래를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노래를 못하면은 노래방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될 때,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가 스트레스입니다. 앞에 아토피 주요 원인, 임신 중의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성인 아토피는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다른 원인보다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 아토피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이고요. 일반인들도 질환의 80%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아토피안과 스트레스. 아토피안들은 모든 생활의 금기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어디 가지 마라, 무엇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게 아토피안들입니다. 일전에 젊은 친구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져서 저를 찾아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주 널름하게 생겼고 얼굴도 잘생겼고 한데 이 친구도 성인 아토피였습니다. 대학 생활까지 잘했던 친구였는데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난 뒤에 그 대기업이 실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2,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아토피가 발병했고 이 친구가 아토피에 대한 검색과 치료를 하다 보면서 아토피는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상심을 하고 난 뒤에 방에서만 있고 언제든지 이 자살까지 꿈꾸고 있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부모는 전화만 혹 안 받으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에 와서 아들이 잘 있나 못 있나 감시를 할 정도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고 나서 물어봤었어요. 왜 삶을 내려놓았느냐고 물어봐 보니까 일 끝나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하는 게 참 낙이었는데 이런 낙도 없고 또 아토피가 치료가 안 된다 봐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한 것들도 할 수 없지 않을까. 또 자기 피부나 자기 상태를 보고 어떤 여자가 자기를 이해를 해줄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살아가야 할 낙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거의 내려놓았다라고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 현재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연애는 한 달까지 소식은 들었는데 결혼까지는 아직까지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토피안들은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거의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주위 눈청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가려움이 오면은 긁다 보면은 우리는 긁으면은 시원해지는데 아토피아는 긁으면은 가려움이 더 극심해집니다. 이게 아토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찾아봐 보면은 항상 가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가 있고 이 상태다 보니까 수면도 못하고 항상 최악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토피안이다. 자, 그러면은 이 아토피안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참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이 친구들한테 자존감을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또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해주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들 터치해주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얘들이 해야 될 것들을 가족이 동참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아토피니까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상인이니까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분리가 돼버리고 나면은 이 친구들은 더 괴로워집니다. 뭐 실례로 출출하니까 우리 라면 하나 먹자. 이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같이 라면 먹자. 아토피 악화시킨다라는 거죠. 아토피 안 좋은 계란, 라면에 풀면은 참 맛있죠. 그죠? 이것들을 다 좀 가족이 동참해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좀 풍성한 유기농 식당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찌거나 삶은 고기들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 아토피안이 생활하는 거 그대로 가족들이 같이 생활을 해주고 같이 고통을 공유해 줄 때 이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줄여들고, 또 이 친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해를 해주고 같이 동참을 해줄 때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가려움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려움과는 훨씬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저는 심지어 같이 아토피안 생활하면서 가려워서 긁다가 소변까지 보는 것까지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신줄까지 놓아버릴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온다는 거죠. 긁으면 긁을수록 더 심해지는데, 대부분 아토피 부모들이 참아라. 왜 그거 못 참느냐? 나는 절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입니다. 차라리 긁게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워낙 많이 긁으니까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손발을 통제하고 나면은 덜 긁죠. 대신 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아토피를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이죠. 차라리 요즘은 아토피안들을 위해서 긁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문지르면 되는 도구, 두드릴 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긁을 수 있게끔 추천해주고 두드리게끔 해주고요. 또 많이 긁고 나면은 2차 감염의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되지 않게끔 입욕할 때 항균제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긁지 못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아토피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실내 공기질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미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도시인 기준들을 봐볼 때 24시간 중에 95%가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공기보다는 사실은 실내 공기질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주도가 아토피 유병률 1위 이야기 역시 실내 공기질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발암물질들도 사실은 새집 증후군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요. 아토피안들에게 더 큰 문제는 습기 찬 벽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와 있습니다. 새집에 대해서는 아토피가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 알고 있지만 헌집 역시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오래된 그 배관에서 나오는 유기화학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헌집 증후군도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아토피안들이 생활해야 될 공간 한정적이죠, 그죠? 5년 이상 지난 집이 좋고 또 20년, 30년 지난 집도 안 좋고, 그죠? 상당히 환기도 잘 되고 새 집도 안 되고 헌집도 안 되고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아토피안이 살아야 되는 집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집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용품인데요. 우리가 생활용품은
거의 90% 이상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세신용품, 샴푸, 린스 다 보면은 계면활성제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계면활성제 피부로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음식으로 섭취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60% 정도는 걸러냅니다. 근데 피부로 흡수되는 유해 물질들은 거의 체내로 바로 흡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바로 접촉되는 물질들은 더 유해해 있다는 거죠. 세신용품, 샴푸, 린스, 천연품이 아니면은 그냥 비누를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근데 간혹 아토피한들 중에서 이런 유해 화학 성분이 든 일상생활용품을 피하기 위해서 샤워를 할 때 아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2차 감염, 불결해서 오는 문제가 또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계면활성제가 가장 작게 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토피한들에게 권장할 일입니다. 컵라면 용기도 사실은 고온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라면도 문제가 있고요. 캔 내부 코팅제도 문제가 있고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일부 젖병에서도 유해 화학물질이 나온다라고 나왔었고, 우리가 흔히 받는 영수증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온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요, 향수나 방향제, 특히 냄새 없앤다라면서 방향제 참 많이 뿌리는데요. 이게 냄새는 잡지만은 거기에 남아있는 물질들, 분해했던 물질들이 우리 폐에 들어오면은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프레시 종류, 그 다음에 냄새 없애는 것들, 그 다음에 비닐봉지.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주위에 항상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다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음식 회피입니다. 아토피한들에게 가장 첫 번째 금해야 될 음식이 찬 음식인데요. 이 중에서도 더더욱 먹으면 안 되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이 일반인들도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금기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원료를 봐보면 80% 이상이 사람에게 유해하게 미치는 것들입니다. 물론 단일 성분 하나하나가 식품에서 허가는 다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80%가 거의 설탕이고요. 나머지는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베스킨 라빈스 그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했던 이유 자체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아이스크림이었다고 발표하고 환경운동가로 간 거 지금 바로 검색해서 보셔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고급 음식으로 지금 베스킨 라빈스로 국내에서는 최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이거는 아토피한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피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튀긴 음식들을 먹지를 않았기 때문에 튀긴 음식에 대한 소화와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GMO 문제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미 사료로 많이 들어있고 이 사료를 먹은 가축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우리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부제, 항생제, 식품 첨가물 등이 상당히 지금 우리 음식을 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미료, 화학조미료, 착색제, 발색제 다 들어가 있고요. 산화방지제, 살균제,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에 거의 80종류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참, 먹을 만한 음식도 없다, 그죠? 자, 아토피한 생활 수칙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다 피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되고요. 실내 공기질 이야기하면은 실내 공기질,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넘어오는 또 미세먼지, 그리고 항상 24시간 이래저래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세신용품 등 생활용품, 늘 먹어야 되는 음식,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될 유해 물질들은 거의 다 있다는 거죠. 이거 다 피할 수 있을 겁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되지만은 피할 수가 없다면은 유입된 독소를 배출하거나 중화시켜야 됩니다. 1차 아토피아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유해 물질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차 피할 만큼 피해도 우리 몸에는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빼내고 중화시켜야 되느냐, 이게 다음 강의에 설명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